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월 4일 낮 12시인데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자, 피닉스 선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선즈 팬들 참 깝깝할 것 같은데 저도 1990년대부터 NBA를 봤기 때문에 이 피닉스는 그때 이후로도 줄곧 현재까지 수비팀이라는 인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화려한 공격을 자랑하는 팀이고 90년대에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선진 농구를 했던 팀이에요. 포가드 시스템을 쓰기도 했었고 또 2000년대 중반에는 런앤건, 펀앤건, 스티브 내시와 또 마이크 댄토니 감독을 앞세운 공격 농구가 돋보였는데 2020년 이후에는 무언가 좀 많이 꼬인 느낌입니다. 맷 이시비아라는 그 농구인 출신의 구단주가 지나치게 팀의 운영에 간섭하면서 약간 뭐랄까요, 막 성형에 성형을 거듭해서 원래는 굉장히 본판이 좀 괜찮았는데 계속 성형 중독이 돼서 얼굴이 이상해져 버린 그런 사람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피닉스 선즈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오프시즌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는 없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지,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닉스 선즈 이번 오프시즌 때 열심히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로스터를 개편했고요. 또 후속 움직임으로 그레이슨 알런, 또 로이스 오닐 같은 이 베테랑들의 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두 명 팝니다 이런 스탠스는 아니고 그냥 제안을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피닉스 선즈가 군침을 흘릴 만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레이슨 알런이나 로이스 오닐은 충분히 우리가 내보낼 의향이 있다 이 정도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볼과는 재계약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볼볼은 빅맨이라 볼 수는 없고 윙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워낙 태도도 좋지 않고 지난 시즌에 팀 동료가 상대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볼볼은 그걸 외면하고 슛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로도 완전히 신임을 잃었고 커리어 내내 농구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아주 틀려먹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볼볼은 잡지 않을 예정이고 트레이드 목록에 올랐었던 그레이슨 알렌과 로이스 오닐과 함께 딜을 알아볼 때 이 선수의 이름도 올렸었는데 닉 리차즈는 지킬 계획이라고 해요. 일단 마크 윌리엄스가 워낙 유리몸이고 카마 말로아치라는 신인을 뽑았는데 이 친구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리차즈는 킵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닉 리차즈의 2025-26 시즌 연봉은 총 5밀이었는데 이게 비보장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피닉스 선즈는 보장으로 바꿨습니다. 보장으로 바꿔야 트레이드 매물로 쓰든 아니면 25-26 시즌을 활용하든 그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풀 개런티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 폴 현재 피닉스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LA 클리퍼스로 간다. 또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밀워키 벅스와 만남을 갖기도 했었는데 피닉스 복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 오프시즌 움직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KD가 휴스턴으로 가면서 제일런 그린, 딜런 브룩스 그리고 1라운드 10순위 픽을 받아왔죠. 2라운드 픽을 포함해서. 그리고 받아온 10순위 픽으로 듀크 대학 출신의 카만 말로아치라는 빅맨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비가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피닉스가 아주 기대감을 갖고 이 선수를 픽했고요.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를 샬럿과 함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피닉스 선즈의 인사이드는 샬럿 출신 2명, 마크 윌리엄스와 닉 리차즈, 그리고 루키 말로아치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투지로 선즈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콜린 길라스피와 1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닉 리차즈 5밀 연봉을 보장했고 새로운 감독으로
데빈 부커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이 조던 오트라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피닉스의 주요 선수들, 부커 이야기도 나왔고, 마크 윌리엄스, 말로아치, 로이스 오닐, 그레이슨 알렌, 볼볼 다 나왔었는데, 바로 이 선수 브래들리 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피닉스 선즈의 이번 오프시즌 지상 최대 과제가 브래들리 빌과 이별입니다. 네, 그리고 피닉스는 실제로 현재 브래들리 빌과 바이아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네, 바이아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브래들리 빌이 얼마의 금액을 양보하고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왔을 때 브래들리 빌이 다른 팀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그 계약 금액을 미리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고 바이아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브래들리 빌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양보해라. 브래들리 빌은 이 정도 선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이제 얘기 꺼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브래들리 빌은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트레이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바이아웃이라는 거죠. 자, 브래들리 빌의 자녀 연봉은 참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2년 110.7mm 남았어요. 평균 55mm. 무시무시하죠. 자, 25-26 시즌 연봉은 53.6mm, 26-27 시즌은 57.1mm. 상향식 구조지만 셀러리 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자, 3년 전에 워싱턴과 무려 5년 251mm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이 당시에 브래들리 빌은 워싱턴의 프랜차이즈 스타였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과하지만 오케이. 다만 워싱턴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넣어준 게 화근이 됐고요. 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영입한 피닉스가 더 레전드죠. 지금껏 고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드 거부권을 지닌 3인방은 총 3명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잭슨 헤이즈, 브래들리 빌인데 잭슨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한 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1년씩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시키면 버드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선수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잭슨 헤이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브래들리 빌은 이 워싱턴 위저즈와 연장 계약을 맺을 때 트레이드 거부권을 넣어달라고 조항을 삽입해달라고 했었고, 이걸 워싱턴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자, 바이아웃 된다면 어떨까요? 바이아웃이 된다면,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이 바이아웃 시장에 나온다면 저렴한 금액으로 빌을 노릴 수 있는 팀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바이아웃 된 브래들리 빌을 데려가는 팀들은 브래들리 빌에게 53mm, 57mm를 주는 게 아니라 브래들리 빌이 피닉스에게 양보한 금액만큼만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mm 양보했다. 그러면 브래들리 빌은 4mm, 5mm짜리 선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브래들리 빌이 한 3mm 정도 양보했다. 그러면 베테랑 미니멈으로 브래들리 빌을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윈나우 팀, 그리고 영건들의 성장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팀들은 이 브래들리 빌을 쓸만하죠. 왜냐? 베테랑 미니멈 혹은 5mm 정도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골든스테이트가 첫 손에 꼽히고요. LA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LA 클리퍼스도 있고요. 마이애미, 그리고 미러키입니다. 이 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베테랑들이 많고 지금 당장 이겨야 되고 사정이 매우 급한 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브래들리 빌이 나온다면 리빌딩 팀들은 관심이 없죠. 당장 이겨야 되고 당장 우승에 목마른 이 5개 팀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기 행선지 배당률은 또 별개예요. 친정인 워싱턴이 플러스 230.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미러키 플러스 350, 워리어스 플러스 350인데 미러키와 워리어스는 지금 실제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팀들과 겹칩니다만 워싱턴 복귀? 이거는 글쎄요. 브래들리 빌이 아직까지 커리어가 5년 이상 남았는데 완전한 말년이면 몰라도 유망주들이 차고 넘치는 워싱턴에 글쎄요, 라커룸 리더로 가기에는 브래들리 빌이 원치 않을 것 같아요. 브래들리 빌도 아직까지는 우승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은 되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닉스 선즈가 왜 이렇게 브래들리 빌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제일 큰 이유는 셀러리 캡 때문입니다. 브래들리 빌이 나와서 플레이할 때의 생산력, 효율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브래들리 빌이 완전 패급 선수는 아닙니다. 물론 부상이 잦다는 건 있지만 나왔을 때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만 이 피닉스 선즈의 셀러리 캡이 너무너무 갑갑합니다. 일단 KD 트레이드 이후에 피닉스의 움직임은 잠잠하고요. 문제는 셀러리죠. 총 셀러리가 무려 220mm입니다. 네, 220mm인데 세컨 에이프런이 207.8mm니까 208mm로 치면은 2차 에이프런을 12mm 초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2차 에이프런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12밀짜리 계약을 덜어내야 됩니다. 12밀치. 그래서 브래들리 빌과 이별이 절실한 이유인데, 일단 우리가 얼마 전에 데미안 릴라드의 충격적인 웨이브 앤 스트레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스트레치 데드캡,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하면서 선수는 없지만 잡히는 연봉, 이제 그걸 스트레치 데드캡이라고 하는데, 이 데드캡이 셀러리의 15%까지만 가능해요. 무턱대고 데드캡을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도가 15%예요. 자, 그래서 릴라드의 5년과 달리 이 브래들리 빌은 1+3, 1+3년 스트레치 형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1년 차인 브래들리 빌의 53밀은 그대로 가고요. 2에서 4년 차까지, 그러니까 1+3 했을 때 뒤쪽 3년 차를 19밀씩 잡으면 가능해집니다. 왜냐? 피닉스는 기존 데드캡도 있거든요. 나시어 리트를 내보내면서 기존의 데드캡도 있는 팀이에요. 갑갑하죠? 데드캡에다가 데드캡을 얹는 거야. 그런데 얹었을 때 이 데드캡이 셀러리의 15%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5년은 되지 않습니다. 1+3, 1+3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의 스트레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에이프런은 초과한다고 치더라도 세컨드 에이프런을 초과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5년 동안 3번 초과하게 되면 그냥 팀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 에이프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세컨드 에이프런 밑으로 내려오려면 그만큼의 샐러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샐러리를 85% 이상을 매칭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언더캡, 그러니까 캡 룸이 많은 팀에게는 그냥 선수를 보낼 수 있어요. 다만 그냥 선수를 보내면 받아들이는 팀이 호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뭘 요구합니까? 1라픽 혹은 2라운드 픽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캡 팀으로 내보내면 당연히 샐러리는 크게 감소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픽을 붙여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맷 20이와 구단주의 선택이 궁금하죠. 아, 세컨드 에이프런 그냥 넘기고 그레이슨 알렌, 로이스톤은 일단 안고 죽던지, 아니면 얘네들 잘해서 그냥 포장 예쁘게 해서 팔던지, 혹은 얼마 픽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픽을 붙여서 언더캡 팀으로 그레이슨 알렌이나 로이스톤을 내보내면 그만큼의 샐러리가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25, 26 시즌 피닉스 선즈의 예상 로스터입니다. 일단 저는 1번으로는 콜린 길레스피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조던 호트 감독이 다 보관해 두고 있겠지만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제일런 그린 이 3명 동시에 쓰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1번은 투지가 좋고 볼 욕심이 적은 길레스피가 맞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브래들리 빌이 어느 정도의 게임 메이커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 메이커가 되기 때문에 백업으로서 1번과 2번을 오가면서 뛰겠죠. 그리고 2번은 데빈 부커, 그리고 그레이슨 알렌, 트레이드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3번은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 그리고 뭐 로이스 오니까지 있겠죠. 4번은 라이언 던, 그 다음에 오소 이고다로. 이 2명은 뭐 유망주입니다. 피닉스가 진짜 암흑 속에서 건져낸 뭐 한 줄기, 두 줄기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2명을 좀 키워야겠고, 빅맨 포지션은 마크 윌리엄스. 뭐 하지만 50경기 이상 뛰겠습니까? 나머지 경기들은 카만 말로아치와 그리고 닉 리차즈가 번갈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피닉스의 샐러리 220mm입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브래들리 빌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연 또 베테랑들을 내보낼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깝깝한 피닉스에게 한 줄기 빛이 이 애리조나주 사막을 내리쬐게 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망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도 영상은 올라가고요. 주말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15만까지 이제 100명도 안 남았는데, 이 오프시즌 때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뺑이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